어떤 선택은 그 찰나의 순간보다 바로 직전에 흐르던 침묵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미 결론은 내려졌지만 아직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소리도 나지 않으며 시간마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그 짧은 구간이 사람의 기억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오래 숨을 고르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이유를 스스로에게서 지원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나라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한 선택. 그의 행동은 한순간이었지만 그 결과는 한 시대의 침묵을 흔들었습니다.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비교적 안정된 양반 가문에서 자라며 평범한 교육 과정을 거쳐 성장한 안중근은 어린 시절부터 과묵한 편이었고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기보다 말로 설득하는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질서를 무너뜨리기보다 질서를 세우는 방식에 더 오래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학교를 떠올렸고 분노보다 앞서 사람을 키우는 일을 선택했으며 대립보다 기다림이 더 의미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안중근에게 저항은 선택지가 아니라 가능하면 넘지 않기를 바라는 경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만으로는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조금씩 무너지는 것들은 보통 소리가 없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아직 괜찮다는 착각을 남깁니다. 조약은 종이 위에 남았지만 그 결과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이 상황을 더 나은 날을 기다리는 문제로 남겨둘 수 없다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안중근은 천주교에 입교해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받았고 이 신앙은 그를 투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오히려 실행으로 옮기는 일을 오랫동안 미루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감정은 결정을 빠르게 만들지만 원칙은 결정을 무겁게 만듭니다. 안중근은 자신의 선택이 단지 화풀이가 되지 않도록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설명이 끝나지 않도록 끝없이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그에게 총은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이어진 질문의 끝에 놓인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하얼빈으로 향하는 길은 목적지를 향한 이동이 아니라 되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성공할 가능성보다 실패한 이후의 시간을 더 오래 생각했고 살아서 남길 이름보다 죽은 뒤에도 해석될 수 있는 선택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은 평소처럼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러시아 군악대의 금관 연주, 도착 시간을 알리는 짧은 안내, 플랫폼을 오가는 군인과 수행원들, 그리고 잠시 후 도착할 조선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기다리는 묵직한 긴장감이 공기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안중근은 그 소란 속에 섞여 있었지만 눈에 띄지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으며 그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위치를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멈춰서고 차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고 그 순간 이토 히로부미의 모습이 플랫폼 위로 드러났습니다. 안중근은 그를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주변의 소란에 휩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총성이 울렸고 사람들이 놀라 급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도망칠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숨기지도 않았으며 짧고 또렷한 목소리로 코레아 우라 3번 외쳤습니다. 그 말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자신의 행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대개 자신이 남길 모습을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안중근은 영웅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았고 동정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선택이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만은 흐려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1910년 2월 14일 리순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에도 안중근 의사는 항소를 택하지 않았고 남겨진 시간 동안 동양 평화론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마지막까지 개인의 감정보다 남겨질 기록을 우선해 두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이익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모성이 아닌 대의를 강조한 어머니의 이 마지막 가르침은 안중근 의사가 항소를 택하지 않은 이유로 남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시선이 머무는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단지 동맹으로 뜻을 나누었고 옥중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길이 남아있는지를 조용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가 역사에 남기려 했던 것은 한 남자의 이름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세상에 전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을 앞둔 순간에도 동요하거나 말을 흐리지 않았고 자신이 서 있던 자리에서 존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집행되기 직전 짧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한마디는 감정을 쏟아낸 외침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의 가슴 속에 남은 나라의 아픔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숙고 끝에 내려진 선택이었고 그 결과까지 스스로 감당했다는 점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쉽고 행동보다 책임이 어려운 시대에 그는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남은 이유는 한 번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남긴 결과까지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결정의 순간마다 같은 질문을 마주합니다. 나는 어떤 이유로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이상으로 위인 도서관 도마 안중근 편이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고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위인 도서관이었습니다.